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해도 아마 거의 아무도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아무도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비웃거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시험을 망치고, 항상 헤매고, 항상 뒤처지는 학생. 우리 반에서는 장난처럼, 아니 사실은 꽤 잔인하게 그 아이는 아마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할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난 뒤 그 아이가 다시 학교에 왔습니다. 같은 얼굴이었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처음 본 시험에서 그 아이는 1등을 했습니다.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교실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시험 범위를 잘 맞췄겠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서도 그 아이는 또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한때 반에서 가장 못한다고 여겨지던 아이가 조금씩 우리 모두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소름 끼쳤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갑자기 더 똑똑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천재가 된 것도 아니었고 비밀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였습니다.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아이가 찾아낸 건 하버드 연구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발표해둔 학습 원리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예전에 민호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건 민호를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쯤에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민호는 늘 수업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필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숙제는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늘 늦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가 나름대로 노력할 때조차도 겉에서 보기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생물시험에서 민호가 세포의 기능은 하느님이 결정한다. 이런 식의 답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고 교실 안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웃었고 누군가는 뒤에서 비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한 사람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아마 민호도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가 어떤 눈빛 속에 놓여 있는지, 자기에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민호도 분명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감정이 민호 안에서 뭔가를 태워올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뒤 민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어색함을 감추려고 괜히 떠들지도 않았고 분위기를 넘기려고 장난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달랐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조용함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민호는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로 수업을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방학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는 저를 한번 보더니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몇 개의 연구 자료를 찾았어. 학습에 대한 연구였는데 하버드 자료도 있었어. 그걸 보고 알았어.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더라. 그냥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못하다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민호는 자기가 실제로 했던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4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민호에게 직접 듣지 않았다면 그 방법들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라는 걸 믿지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겉보기에는 가장 이상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다시 읽는 걸 멈췄습니다. 형광펜도 치지 않았고 밑줄도 긋지 않았고 예전처럼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민호는 한 페이지를 딱 한 번 읽고 책을 덮어버린 다음 자기가 기억하는 걸 전부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다고 했습니다. 빈칸 투성이었고 빠진 내용도 많았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능동적 회상이라고 불립니다. 민호가 읽은 하버드 쪽 연구에 따르면 이건 뇌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읽고, 보고, 표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기 뇌가 그 정보를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강제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그렇듯 더 힘들게 끌어낼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했던 말 중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쉽게 되라고 만든 게 아니야. 지금 틀려야 나중에 안 틀리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회상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험 하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뇌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엔 저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한 과목만 몇 시간씩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학을 30분 공부하고 그 다음엔 생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역사로 바꾸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산만해 보였습니다. 질서도 없어 보였고 괜히 머리만 더 복잡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엉망인 게 아니라 교차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건 굉장히 똑똑한 공부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뇌가 계속 다른 과목과 다른 문제 유형 사이를 오가게 되면 더 이상 자동으로 대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떤 개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계속 구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진짜 이해가 생깁니다.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헷갈렸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뇌가 외우는 걸 멈추고 진짜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지만 생각할수록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가끔 진짜 명확함은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헷갈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민호를 우리 반의 벼락치기형 학생들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시험 전날 밤에 모든 걸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습했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14째 날. 이건 간격 반복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방법이 망각 곡선에 기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배운 내용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막 잊어버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 기억은 훨씬 더 강하게 붙잡히게 됩니다. 무서운 건 민호의 기억력이 원래 우리보다 더 좋았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호는 그저 언제 기억을 다시 깨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호가 본 자료에서는 간격 반복이 몇 주 안에 시험 성과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민호는 더 이상 마지막 순간의 공포에 질려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공부를 길게 가져가는 전투 계획처럼 바꾸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시험 하나를 겨우 버티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진짜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저를 정말로 민호에게 감탄하게 만든 방법이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거울 앞에 서서 큰 소리로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파인만 기법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그걸 아주 단순한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호는 예를 들어 광합성 같은 개념을 잡고 마치 5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하듯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 그건 바로 신호였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 다시 읽고 더 잘게 쪼개고 다시 이해한 뒤 한 번 더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그냥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지식을 자기 언어로 번역해서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들려준 파인만의 말 중에 제가 오래 기억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속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단지 시험 1등만 하는 학생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표정도 달라졌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한때 민호를 비웃던 아이들까지도 민호가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멍청하다는 건 어쩌면 누군가가 너무 쉽게 붙여버린 라벨일 뿐이라는 걸요.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제대로 배우는 법을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딱 7일만 해보세요. 정말 7일만요. 그냥 보고 끝내지 말고 진짜로 해보세요. 민호는 자기 IQ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접근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한 건 바로 그 변화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당신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해보고 싶나요? 그리고 혹시 학교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보내주세요.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일지도 모르니까요.